예, 그럼 계속해서 환율 시장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율 중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달러 위안보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더 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솔직히 저는 체감상으로 위안화가 더 크게 변동성이 컸던 것 같은데 뭐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니까 뭐 그래야죠. 좀 무역 분쟁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이걸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뭐 그거보다는 무역 분쟁에 민감했다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위안화보다도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원 환율이 조금 더 고려할 게 더 많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아, 고려할 게 많았다. 예. 뭐 지금은 뭐 분명하게 서울 외환시장의 딜러들이 위안화 환율을 쫓아가는 국면인 것은 맞아요. 예. 네, 그건 맞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 자체적인 어떤 지표 그리고 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뭐 달러 전반적인 시세 등등인데요. 영롱앵커 말씀하신 그 느낌이 뭔지를 저는 알겠습니다. 위안화가 변동성이 더 컸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제 한국은행 그 자료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자, 이제 변동성을 보시면은 이 검은색의 막대가 지난 7월 중에 변동성입니다. 조금 흐릿한 게 이제 6월인데 이제 중국이 0.3인데 우리가 0.34 정도 나왔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결국 변동성은 이랬다 하는데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또 뭐냐 하면 통화 가치의 변동률입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나와 있으면 그만큼 약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가 조금 7월에는 강했다는 얘기인데 얼핏 이제 뭐 한눈에 들어오죠. 터키 리라화가 아주 약세로 갔구나. 중국 위안화도 3.3% 정도 떨어졌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0.8. 위안화 약세에 비해서는 덜 떨어진 거죠. 저것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군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반면에 이제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이머징 통화들이 좋았는데 이렇게 보시죠. 또 한번 겹쳐볼까요? 작년 한 10월 초부터입니다. 작년 10월 초부터 해서 우리 빨간색의 달러원 환율 그리고 검은색의 위안화 환율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거의 어떻게 할까요? 한 금년 4월부터는 거의 같이 가고 특히 뭐 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틱 차트를 띄워놓고 거래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거죠. 이제 영롱앵커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투자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야 이번 달 변동성이 컸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것은 위안화의 약세 폭이 컸을 뿐이지 변동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보면은 이런 거는 변동성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추세가 지켜지는 거죠. 이렇게 오르다 내리다 하는 이런 게 진짜 변동성이 큰 겁니다. 한 달 내내 코스피가 예를 들어 2,300에 있는 와중에 그 달 중에 뭐 2,000도 갔다가 2,400도 갔다가 결국 또 월초 대비 2,300이면은 이 변동성 굉장히 큰 거예요. 움직인 거 없지만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결국 이때 2월 초에 뭐죠? 증시 급락하고 외국인 순매도할 때 우리 서울에서만 위안화 강세인 와중에도 서울에서 달러 환율 뛰면서 워낙 약세 같고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위안화가 약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우리 서울에서는 오히려 환율이 1,130원대 중반에서 툭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약간 이제 좀 괴리가 생기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위안화 검은 선 있지 않습니까? 저 본 김에 저 피크를 딱 치고 내려오는 게 중국 인민은행에서 어쨌거나 위안화 약세를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막아서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스들도 들려오고 또 저희들도 전해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저희는 이미 뭐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진 않을 거다라는 건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 속내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최근에 위안화 환율을 일간 차트로 훑어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7월 초에 보시면은 자 급격하게 이렇게 달러 위안 환율이 올라옵니다. 이때 한번 휙 음봉이 나오죠. 이때는 인민은행의 구두 개입이 있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이날 그러면은
8월 달 들어서 이때 또 한번 훅 밀렸던 날은 뭐였는가 하면은 이제 인민은행에서 그 발표가 나왔을 때죠. 아마 다루셨을 거예요. 예.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위안화를 갖다가 팔고 달러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위안화 약세 베팅인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한 증거금 쪽으로 거래 대금의 20%를 중앙은행이 예치해라. 네. 자, 근데 약발이 잘 안 받았죠. 약발이 잘 안 받으니까 그다음 이틀 후에는 인민은행이 주요 이제 은행들을 또 불러서 예. 일종의 창구지도 비슷한 거죠. 군집 행동을 하지 마라. 예. 몰려다니지 마라. 즉 위안 약세에 막 너희 은행들도 같이 돈 벌겠다 그런 식으로 덤비지 마라라고 한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 두 개는 결국 뭐냐 하면은 최근에 급격해졌던 위안화 약세에 어느 정도 중국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인데 이 레벨이 조금 무서운 거예요. 지금 1달러당 7위안, 지금 이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꺼놓은 부분인데요. 자, 이 뭐 2005년의 평가 절상 이후 금융위기 당시에 혹시나 또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막 강세로 갈 때 그것이 중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을 갖다가 촉발할까 봐 싶어서 강제적으로 고정 환율로 묶어가고 이렇게 왔다 이제 돌았던 것인데 어쨌거나 그 올 한 해 이 위안화 약세는 우리가 2015년 그때 여름에 8월에 인민은행이 한 4월 정도 뭐 평가 절하를 단행했을 그때보다도 훨씬 가파릅니다. 근데 이제 이 7위안에 지금 6.8, 6.9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이 7위안이 돌파된다면은 중국 당국으로서도 지금까지는 뭐였죠? 관세 때릴래? 관세 때리면 우리는 위안화 약세로 그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희석할게 이런 식의 논리도 통한다. 그 시장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7위안까지 넘어선다면은 중국 당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을 갖다가 약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중국 증시 안 그래도 요즘 돈 많이 풀고 있는 와중에도 상하이 증시, 심천 종합지수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 증시 중에 제일 취약하죠. 네. 지금 알게 모르게 미중 무역 전쟁 뭐 어제 또 160억 불 미국에서 500억 불 중에 남아있던 160억 불 기어이 관세를 부과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160억 불 하면서 또 이렇게 중국이 아직까지는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만 지금 이 7위안을 올랐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중국도 두렵다는 얘기죠. 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에서 휴전하자. 그러게요. 네, 미국 보고 하는 얘기가 네. 우리 이 정도에서 이렇게 성의 표시할 테니까 우리도 더 이상 시장 어지러워지는 거 막으려고 할 거니까 우리 적당히 한번 타협해보자 하는 어떤 그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인은 사실 몇 주 전부터 나온 것 같긴 한데 나왔죠. 예, 미국이 좀 안 받아줘가지고. 안 받아주니까. 예, 예.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보도록 하고 예. 중국도 언제까지 인내심을 발휘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위안화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위안화 약세, 그러니까 하방 압력의 요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헤드라인으로서는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라고 네. 헤드라인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관련 기사를 냈던데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 때문에 네, 위안화가 네. 하방 압력을 받는 거다. 미국은 이제 금리가 어쨌거나 상승 추세인데 네. 중국 쪽에서는 다시 한번 좀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 예. 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이런 시각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서요.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환율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금리 격차. 네. 높은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죠. 이 그래프 보시면 그냥 한눈에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사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건 샤이버죠. 상하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은행 간, 즉 중국 위안화의 금리예요. 리보 금리죠. 네, 자금 시장에서의 금리인데, 즉 달러가 리보라면은 이제 상하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안화 빌려주고 말고 할 때 이 3개월 만기짜리 보시면은 뭐 6%, 5.5% 지금 Y축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결국 중국이 위안화를 지금 많이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경기가 위축될까 봐 걱정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자기들로서는 돈 좀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많이 풀린 위안화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듯이 이렇게 보시면은 1%대 초반이었던 것이 지금 2.3, 2.4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니까 이만큼 결국 과거에 위안화가 왜 강세야? 중국 금리 높잖아. 이런 논리였던 것이 중국의 금리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은 올라오다 보니까 그 격차가 줄어든 만큼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 그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일리 있는 설명드리고 네.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거는 환율도 예. 환율이지만 나름대로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갖다 풀면서 달러가 아니니까 네. 자기 나라 돈이니까 네. 뭐 외환 보유고도 늘고는 있습니다만 자기네 돈이니까 찍어는 내고 있어요. 예, 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 증시가 이렇게 탄탄하게 못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언론에서나 아니면 뭐 외신에서도 이렇게 접하게 되는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가려 있을 뿐이지 뭔가 지금 약간 껄쩍지근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 예. 그걸 갖다가 또 시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제 당장 유동성을 갖다가 늘리니까 시장 금리가 저렇게 떨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다가 샤이브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훅 튀어오른다는 얘기는 예. 또 그만큼 중국 당국 측면에서 돈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돈 못 구해서 난리 정도 된다면 그때는 또 뭔가 디폴트라든지 이런 또 변수들이 생긴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온 김에 시간이 없어서 네. 마지막 질문은 빼고요. 네. 그 방금 얘기해 주셨던 뭔가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뭐 기업 부채 정도 네. 있는데 뭐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숨겨진 빚이죠. 역시 예. 그 부분입니다. 이른바 중국 지방 정부도 그렇고 뭐 짧은 시간에 저도 뭐 짧게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돈 떠오른 나라예요. 예? 예. 돈 떠오른 나라고 돈 된다 싶으면 뭔 짓을 하는 중국 기업들이요, 중국 인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 폄하 발음이다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과정 거쳤습니다. 돈 된다 싶으면은 환경 오염이 되건 뭐가 되건 막 쏟아붓고 네. 심지어 뭐 계란조차도 가짜를 만들어내는 나라 아닙니까? 예. 자, 그런 나라고 물론 굉장히 양극화돼 있죠.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는 어떤 센 부분도 있고 첨단 부분도 있는 반면에 아직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결국 금융 이런 쪽에서도 저거 뭐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빌릴 수만 있으면 든든한 백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어떤 제도적인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남의 돈 공도이라 생각하는 이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 굉장히 덮고 갔을 뿐이지 이게 터지면은 한 번, 두 번 막 터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우리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중국발 위기설에서 제일 큰 문제는 그 문제일 것입니다. 언제 소장님과 이진우 소장님과 중국 특집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더하면 뒤에서 뭐라 하거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